53번째 확률의 뜻입니다. 자, 확률이라는 것은 길게 써져 있네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 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고 이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게 나와 있죠. 자, 우선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면은 한 10번 던졌다고 합시다. 10번 던져면은 앞면이 5번 나오고 뒷면이 5번 나와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이 꼭 5번 나오고 뒷면이 5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반복을 합니다. 한 1000억 번, 2000억 번 막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딱 뭐 1억 번 했을 때 5천만 번, 5천만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5천만에 가깝게, 즉 이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걔가 어떠한 비율과 같아진다, 일정한 값이 어떠한 비율과 같아진다 라는 얘기고요. 그 비율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번 던져볼 수는 없어요. 1억 번 던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그것들을 조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방법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이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그리고 도형에서의 확률이 있어요.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확률이에요. 세 가지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은 그냥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 갖다가 계산을 할 거고요. 도형에서의 확률은요. 보통 넓이나 길이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트판이 있어요. 다트판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8개 중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맞출 확률은 전체 8조각 중에 2조각이다 해가지고 8분의 2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확률은 단위를 P라고 씁니다. P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밑에 한눈에 쏙 잠깐 보고 갈게요. 실험이나 관찰을 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그럼 모든 경우는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가 모든 경우가 되겠죠. 이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3하고 6. 이때 확률은 전체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3의 배수가 나올 경우 해서 3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계산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1번 문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 공 4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개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이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4개죠.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첫 번째, 짝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전체 12가지 경우에서 짝수는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10의 약수는 1, 2, 5, 10. 즉 12개 중에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1-2번 서로 다른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3개의 동전을 던지면은요. 첫 번째 동전이 앞, 뒤,
두 번째 동전도 앞, 뒤. 세 번째 동전도 앞, 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을 H라고 해볼게요. H, 뒤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앞, 앞, 앞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앞,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앞, 뒤, 뒤. 뒤, 앞, 뒤. 뒤, 뒤, 앞.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 뒤, 뒤.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경우가 나와요. 전체 경우는 8가지고요. 이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거 H 3개 나온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8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면 1개, 뒷면 2개가 나올 확률은 H 1개, T 2개 나온 거죠. H 1개, T 2개, H 1개, T 2개, H 1개, T 2개, 요렇게 3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체 8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 경우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54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이 확률은요, 전체 0에서 1 사이의 값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모든 경우의 수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가 1이 되겠죠. 이때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자가 0이면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안 나올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0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7의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없죠.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경우는 무조건 6 이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이고요. 그래서 1이다 라고 볼 겁니다. 자, 그리고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퍼센트가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죠.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하나 알아둘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각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자, 첫 번째는 파란 구슬이 없죠.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확률 0이 되겠고요. 2번은 파란 구슬이 4개 중에서 3개가 나올 수 있죠. 4분의 3의 확률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파란 구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 9월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무심코 한나를 택할 때 화요일을 택할 확률. 자, 1일부터 30일까지 30일이 있어요. 이 중에서 화요일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 그래서 15분의 2의 확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일을 택할 확률은 31일은 없죠. 그러니까 31일을 택할 확률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중 그러면은 일주일 전체죠. 어느 걸 뽑아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2-2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2일 확률은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 모든 경우가 이렇게 돼요. 1, 2, 1, 3 해서 1, 6까지 이렇게 해서 6, 1, 6, 2, 6, 6까지 얘가 이제 모든 경우죠. 그러니까 6개, 6개 해서 36개입니다. 3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3. 13이 되는 경우는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게 66이죠. 6하고 더하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될 경우, 그죠? 가장 큰 게 12이기 때문에 1, 1까지 해가지고 36개 모두 더해서 12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올 확률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5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여기다가는 별표 5개를 칠게요. 요거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전체 확률이 1이라고 그랬죠. 전체 확률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4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4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거 반대되는 경우죠. 6분의 1의 확률을 빼버리면은 6분의 5가 4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구합니까? 4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1, 2, 3, 5,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6분의 5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1 빼기 P를 하는 이유는 얘가 더 쉬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 계산이 더 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 방법을 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냥 노가다로 다 구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 아닐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3이 아닐 확률인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2부터 12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2부터 12니까 2일 때 4의 5, 6, 7, 8, 9, 10, 11, 12.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확률을 다 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오래 걸릴 일이죠. 그래서 1에서 뺄 겁니다. 3이 나올 확률은 합이 3이 될 확률을 빼버릴 겁니다. 그럼 3이 되는 것은 1, 2, 2, 1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에서 36가지 경우 중에서 두 가지를 빼겠다는 얘기죠. 36분의 2, 그럼 18분의 1을 빼면 돼요. 그럼 18분의 17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계산이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다 구한 다음에 더해도 답이 나와요. 36개 중에 34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 세다가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잘못 세면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얘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확률이죠. 그럼 서로 같은 걸 빼버리면 돼요. 서로 같은 것은요. 1, 1, 2, 2, 3, 3, 4, 4, 5, 5, 6, 6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서로 같을 확률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에서 지금 36개 중에 6개가 같은 경우가 나왔죠. 그러니까 1 빼기 6분의 1에서 정답은 6분의 5예요.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풀리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혼자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가 올 확률이 40%다. 아까 전에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 확률이 될 거예요. 100분의 40. 그래서 5분의 2가 비가 올 확률이에요.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전체 확률에서 비가 올 확률을 빼버리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4번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집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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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네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모두 뒷면이 나올 경우는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에요. 자, 이 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건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면이 2개 나와도 되고요. 앞면이 1개 나와도 되고 앞면이 1개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겠죠. 얘는 문제가 쉬워서 그냥 여기서 4개 중에 3개구나 이게 보이니까 바로 4분의 3 구했는데,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반대의 경우를 빼버립니다. 전체 확률에서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경우가 바로 1번이에요.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요 4분의 1을 빼준 4분의 3이 모두 뒷면인 걸 뺐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전체에서 반대되는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볼게요. OX로 답하는 3개의 문제에 무심코 답을 표기하였다. 이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 그럼 3문제가 있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어. 이 3개의 문제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고 2개 맞아도 되고 3개 맞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 맞추는 거, 그러면 1번 맞추는 거, 2번 맞추는 거, 3번 맞추는 거. 2개 맞출 때는 1번, 2번 맞추는 거, 1번, 3번 맞추는 거, 2번, 3번 맞추는 거. 3개 다 맞추는 것은 1번, 2번, 3번 다 맞추는 거. 이거 다 확률을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얘기 나오면은 전체 확률에서 뺀다. 반대 경우. 적어도 한 문제 맞추는 경우의 반대는 모두 틀리는 경우죠. 모두 틀릴 확률을 빼주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맞겠죠. 다 모두 틀리는 걸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1 빼기 모두 틀릴 확률은 얘가 이제 2개 중에 하나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 연속돼서 나오는 거는 곱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맞출 경우 둘 틀리거나 맞거나, 2번 맞출 경우도 둘 중에 하나 틀리거나 맞거나, 3번 경우도 틀리거나 맞거나, 즉 8가지 경우 중에서 틀려는 한 가지밖에 없죠. 모두 틀리는 경우. 그래서 정답은 8분의 7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핵심 유형 익히기 1번입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36가지예요.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1, 2, 3, 4, 5, 6. 두 번째 주사위 6가지. 동시에 던지니까 곱해서 3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 10 이상이니까 합이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이거 다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5, 5, 4, 6, 6, 4 이렇게 나올 경우고요. 그 다음에 11이 되는 경우는 5, 6, 6, 5 이렇게 두 개고, 12가 되는 경우는 6,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36개 중에 6가지, 그러니까 6분의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2, 4, 6, 8이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부터. 전체 경우는 이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게 전체 경우죠. 그래서 4, 3, 12, 12가지 경우예요. 이 중에서 45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45보다 작으려면은 10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경우는 돼요. 2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이때는 1의 자리에 4, 5, 6, 8 3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거, 45보다 작아야 되니까 42 요거 한 가지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중에 4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3분의 1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1번하고 1-1번 문제는 경우의 수하고 연결된 문제가 되겠죠. 앞에서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를 해야지 구할 수 있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2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자, 요게 나올 확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요. 연속해서 던지는 거니까 곱하는 거죠. 전체 경우 3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이 나왔다고 합시다. 첫 번째 1이 나오면은요, 두 번째는요, 요 이항해주면은 7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2가 나왔다면은요, y는 5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5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가 3이 나왔다면은 두 번째는 3이 나와야 되고, 네 번째 4가 첫 번째 4가 나왔다면은 두 번째는 1이고요. 그 다음에 5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7도 나올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36개 중에 3개, 12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의 숫자를 X, 주사위 B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하자. 3X 더하기 2Y가 1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전체 경우는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36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X가 1이에요. X가 1일 때 2Y는 9가 되고요. Y는 2분의 9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얘 4.5죠. 그러니까 X가 1이면 Y는 1부터 4까지 된다는 얘기죠. 요 4개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야. 첫 번째 A에서 2가 나오면은 2Y는, 자, 얘가 6이니까 2Y가 6이고요. Y는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2면은 1일 때와 2일 때 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3이 나왔어요. 그러면 9가 되니까 2항에서 2Y는 3보다 작다. 그러니까 Y는 2분의 3보다 작은 거니까 Y는 1밖에 안 되겠죠.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4가 되면은 얘가 2Y가 0보다 작기 때문에 Y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때부터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7가지가 나올 수밖에는 없겠고요. 따라서 확률은 36분의 7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한 번 쏩니다.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색칠한 부분, 넓이로 구해야겠죠. 이게 도형에서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 중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얘는 경우의 수를 쓰는 게 아니라 넓이로 갑니다. 전체 넓이 분의 사건의 넓이, 여기서는 색칠한 넓이가 되겠죠. 자, 전체 반지름이 2예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해서 2제곱 파이, 반지름이 1이니까 색칠한 부분은 파이,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등분된 정오각형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한 번 쏠 때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자연수예요. 그래서 13, 15, 17. 얘는 약수 1개고요. 얘는 약수가 3개죠. 소수는 3개 있습니다. 즉 5개 중에 3부분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얘기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맞고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마이너스 P가 아니죠. 1 빼기 P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P가 1이면 확률이 1이면 반드시 일어난다. 확률이 0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1번. 다음 중 확률이 0인 것은, 확률이 0이란 얘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뒷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2개 이상, 2개 나올 수 있죠? 2개 이상이니까 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0이 아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도 나올 수가 있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13. 곱이 13이 되려면 1 곱하기 13밖에 없거든요. 주사위니까 1, 2, 3, 4, 5, 6 요 6개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1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죠. 그 다음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합이 9가 되는 건 나올 수가 있죠. 뭐 3, 6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4, 5.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5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의자에 앉을 때, 자, 그럼 전체 경우는 5명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5, 4, 3, 2, 1. 뭐 계산하면 120인데 우선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할 확률을 구하죠. 부모님이 이웃하는 사건. 부모님 이웃하는 사건은, 자, 엄마 아빠 하나로 묶고 3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럼 4개의 덩어리니까 4개의 덩어리 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묶은 엄마 아빠 줄 세우는 거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은 5, 4, 3, 2, 1 분의 4, 3, 2, 1, 2, 1 4, 3, 1 약분되고요. 그래서 5분의 2가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이에요. 그럼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에서 이웃할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재민이와 혜선이가 8층짜리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두 사람이 각각 2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서 내릴 때, 당연하죠. 1층에서 내리는 건 왜 없나요? 이러면 안 돼요. 1층에서 탔습니다. 타자마자 내리는 건 엘리베이터를 탄 게 아니죠. 그죠? 2층에서 8층까지 중에 하나가 내려야지 엘리베이터를 탄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같은 층에서, 자, 2에서 8까지 7개죠. 7가지 경우니까 재민이 7개, 2층에서 8층까지, 혜선이도 2층에서 8층까지 7개 층 중에서 하나에 내립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49개가 있어요. 전체 경우 49개 중에 서로 다른 층에 내려야 되는데 서로 같은 층에 내리는 게 훨씬 쉽죠. 같은 층에 내리는 경우가 2층, 2층, 3층, 3층, 4층, 4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층에 내릴 확률은 7 곱하기 7분의 7이에요. 그래서 7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층에 내릴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서로 같은 층에 내리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분의 6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6번 볼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자, 대표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데 얘네들이 자격이 같기 때문에 2일로 나눠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4, 7에 28, 28가지 경우입니다. 이때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혀야 된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이어도 되고 둘 다 여학생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경우, 남학생 2명이 뽑히는 경우는 남학생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5, 4 대표니까 2, 1로 나눠서 10가지 경우죠. 즉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가 반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에서 전체 확률에서 28분의 10 얘를 빼주면은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8분의 18이 되겠고 2로 나눠주니까 14분의 9.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집니다. 4개네요. 그럼 첫 번째 동전 앞뒤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앞뒤 둘 중에 하나, 세 번째 앞뒤 둘 중에 하나, 네 번째 앞뒤 둘 중에 하나. 동시에 던지니까 전체 경우는 1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래요.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니까 4개 중에 하나만 뒷면이어도 되고 2개 뒷면이어도 되고 3개 뒷면이어도 되고 4개 뒷면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뺄 겁니다.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을 뺄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는 16가지고요.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6분의 1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